자, 오늘은 숲에서 경영을 배우다 최재천 교수님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모더레이터 김준환입니다. 오늘 이 숲에서 경영을 배우다 강의를 선정한 이유는 두 가지로 제가 요약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이 그림에 나왔듯이 생태계의 중요성을 이해해야 됩니다. 지금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 생태계에서 이 경영을 좀 배워나가서 소위 리더십이나 이런 모든 면에서 우리가 좀 배울 게 있지 않느냐. 이 그림에 보이는 거는 이 책에 나왔듯이 입군 개미라 그래가지고 가위 개미라고도 하는데요. 자기 몸보다 몇십 배 큰 나무 잎사를 막 움직입니다. 근데 이게 리더십이 아마 중요할 겁니다. 근데 이 두 개의 생태계에 관해서 우리가 좀 알라 그러면 기본 지식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이게 생태계가 이렇게 망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잘하고 있을까? 저는 뭐 과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본능적으로 움직이는지 모르지만 국제적 움직임은 제가 좀 공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일 먼저 생물 다양성 협약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협약이 있다는 건 지금 생물이 다양하지 않다는 걸 나타낼 거고요. 유엔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근데 습지 보호에 관한 람사르 협약이 있습니다. 습지가 줄어들기 때문에 생태계가 망가지고 있다 하는 측면이고요. 교토 정서 있습니다. 이거 많이 알죠. 뭐 교토 프로토콜 해가지고 이 원어로는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입니다. 기후 변화에 관한 협약. 그다음에 요 지금 오존층이 빵꾸 난 위에서 찍은 건데요. 몬트리올 의정서가 있습니다. 오존층이 빵꾸 났기 때문에 이걸 좀 치유하자 이런 움직임이 있었거든요. 그다음에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 동물의 국제 거래에 관한 협약. 여기 보면 코뿔소, 코끼리 뿔 같은 거 이런 거 거래가 되면 죽이겠죠. 그다음에 WTO에서 그린 라운드가 있습니다. 뉴스에 많이 나옵니다만 DDA 주요 아젠다입니다. DDA 협약이 바로 이 그린 라운드라 그런 이유가 우리나라는 네덜란드와 똑같이 무역 의존도가 80%가 넘는 유일한 국가입니다. 네덜란드하고 한국만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뭐 자동차라든가 전기 제품에 대해서 각종 규제가 있는데 환경과 관련된 규제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요새 최근에 디젤차가 많아졌죠. 유럽에서 디젤차 못 만들게 하니까 한국에 다 팔아먹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디젤차 때문에 공기가 더 나빠진 거죠. 근데 이게 조만간에 우리나라도 이제 끝이 나고 전 세계 디젤차 못 팔아먹습니다. 냉장고도 못 팔아먹고 이런 것을 세계 무역기구에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생물 다양성 협약은 왜 만들어졌냐면요. 전 세계에 196국이 참여하고 있고요. 매년 식물에서만 150종씩 멸종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해양 동물은 셀 수 없이 많이 죽었다 그래요. 육지에 도는 동물도 다 죽고 있고. 그래서 이런 협약을 만들고 있고요. 습지 보호에 관한 람사르 협약은 요게 위에 보이는 게 습지고요. 요 지금 케이블카 쪽으로 보이는 게 카스피해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람사를 저보다 많이 아는 사람이 있으면 제가 나와보라고 그러겠습니다. 제가 왜 그럴까요? 이 170개국이 참가했는데 지금 전 세계에서 습지가 50% 감소됐습니다. 우리나라 새만금도 대표적인 거죠. 한국은 그래서 우포늪, 한반도 늪지 등 22개소를 등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습지라는 데는 여기다 등록한 겁니다. 제가 왜 좋은 거냐면요. 여기 보면 테헤란에서 람사르까지가 카스피해 쪽까지가 한 250km 떨어져 있습니다. 제가 87년에 거기 테헤란 무역관장을 하고 있는데 이라크에서 미사일을 뒷딱 쏴가지고 본부에서 텔렉스가 왔는데 빨리 도망가라 그러더라고요. 도망갈 데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도망간 데가 람사르입니다. 람사르에 가서 4개월을 카스피에서 그냥 캐비어만 먹고 지냈습니다. 근데 얼마나 아름다운지 저기서 배 타고 가면 아제르바이잔이나 저 투르크로 도망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절로 도망갔었어요. 제가 4개월을 있었습니다. 기후변화에 관한 교토병은 심각한 게요. 하늘이 빵꾸 나고 북극이 녹는 바람에 지금 오른쪽에 보이는 백곰이 다 지금 말라 비틀어졌습니다. 저놈이 텔레비에 보니까
내조널 지어보니까 지 새끼도 잡아먹더라고요. 배고프니까. 지금 매년 해일 때문에 연간 100개 도시에서 520억 불 손실을 보고 있고요. 지금 1도가 100년 동안 올라왔는데 1도가 더 올라가면 거의 지구가 멸망한다. 그래서 여기서는 6개의 그린가스를 집중하고 있고요. 규제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산림청에서 인도네시아의 그 땅을 샀습니다. 해양 조림지를 샀습니다. 왜 샀냐면 CO2 배출권을 우리가 확보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도 이제 5%씩 줄여 나가야 된다. 2020년부터. 그러니까 뭐 난지도 개발한 것도 굉장히 CO2 배출권 확보에 좋은 거죠. 그래서 이거를 유엔에서 지금 2030년까지 제대로 못하면 지금 해양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전 세계 지도자들이, 이거 뉴욕타임즈에 난 겁니다. 전부 다 이제 그 플라스틱 위에서 회의를 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몬트리올 정서는 가장 성공한 겁니다. 오존층의 빵꾸난 치유하기 위해서 그 소위 CFC, 이거가 주로 냉장고 냉매제죠. 그거 없애기로 했는데 98%를 없앴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돈 버는 회사도 많죠. 김치 냉장고가 대표적인 거죠. 그래서 김치 냉장고는 CFC를 안 쓰고 냉각시키는 기술인 거죠.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동물 국제거래협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코뿔소, 이거 한 마리를 제가 아프리카 있을 때 중국 놈이 저한테 와서 이거 잡아주면 나한테 저거 뿔 하나에 10만 불 주겠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사실 저거를 제가 나이로비에 있는 저 야생 사냥꾼 대표는 10,000불이면 잡아주겠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많이 고민했습니다 그때. 이 지금 우표로 만들고 있습니다. 멸종 위기. 그래서 우리나라의 요 지금 우표들도 다 멸종 위기 정도입니다. 저 오른쪽에 고기 보이시죠? 요 고기 아래쪽에 있는 고기는 회장님이 아실 것 같은데 양양에서 잡히는 산천어입니다. 근데 이 오른쪽 위에 있는 것이 38선 안에서 잡히는 산천어입니다. 우리나라가 산천어를 가지고 있다, 안 죽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저겁니다. 숲에서 경영을 가꾸다를 제가 이제 그 모델하면서 주목한 대목은 국제 생태원의 그 세계 최대 이쁜 개미 전시장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40년 동안 개미를 연구한 최 교수님께서 이 소위 말해서 이 개미의 경영과 자기 관리 조직을 아마 오늘 굉장히 깊이 있게 말씀드릴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배운 경영 10계명을 지시하고 있습니다. 1부터 10개인데 굉장히 좋습니다. 특히 뭐 인사는 과학이다. 사람이 뭘 좋고 뭘 하고 싶어하는지를 파악하고 배치해야 된다. 이거는 진짜 저도 그냥 굉장히 직장생활하면서 느꼈던 건데 이런 것을 해야 된다. 그리고 평생 연구한 결과 곤충들은 리더가 없다. 리더는 책을 많이 읽어서 누구보다도 지식이 풍부한 사람이 한다. 그리고 길을 찾아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 이런 이제 경영 10계명의 결론입니다. 그래서